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70이 된 여자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렸었는데 몸에 무리가 많이 왔는지 한숨 돌리려 잠깐 멈춰서니 어느새 백발이 되어버렸네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조용하고 계곡물이 흐르는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고 현재 요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 제가 상상하던 그림처럼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쉴 줄 아는 사람이 쉰다고 저는 여기에 와서조차 몸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이기기 위해 마루에 앉아 멍하니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어김없이 마음 한쪽 구석에서부터 몰려오는 불안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꼭 죄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들 생각이 떠오르네요. 제가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와서 심적 안정을 취하려 해도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아들이 자꾸만 제 눈에 아른거렸어요. 결국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었던 이유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돼선 하나뿐인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그늘진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나 되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자식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오늘 제 사연을 올리게 된 이후부터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결혼하겠다며 며느리감을 데려왔던 적이 있었어요. 딱 봐도 남들에게 사기당하기 딱 좋을 만큼 세상살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였죠. 솔직히 첫인상을 봤을 때 마음에 들진 않았었어요. 저는 눈빛이 살아있고 제 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감을 원했었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벌써 머릿속에서 아들이 데려온 여자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가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둘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진심인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이 됐었어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똑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자 하나 만나지 못한 숙맥이었죠.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얼굴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들도 관리받아야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데리고 가봤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한 상태였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된 거였고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길 바랬어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내오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볼 겸 잠시 집에 들렀는데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이 둘이 잘 지내왔었잖아. 태진이 네가 뭐 잘못했지? 보통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남자가 잘못했거든. 태진이 너도 새아가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바로 사과부터 해라.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 저보고 사과하라면 어떡해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유는 들어보셔야죠. 조용하지 못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그랬지?
당신은 왜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야? 당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어머님이랑 대화할 거니까.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많이 당황하셨죠? 별거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그래도 방금 상황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해도 되니까 뭔지 말해봐라. 세아가 네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정도면 가벼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뒤늦게 내가 알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지금 말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사소한 다툼이 잠시 커진 것 뿐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몇 시간 뒤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어머님, 마침 잘 오셨어요. 괜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저희 방에 따로 들어가서 얘기 좀 하실까요? 며느리는 힘겹게 바닥에서 일어나 제 팔짱을 끼며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뱉은 한마디는 혼자 살고 있는 저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제의였어요. 듣자마자 바로 거절을 해야만 했죠. 그동안 살면서 시댁에 몸담고 사는 며느리들 보면 죄다 시댁과의 갈등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단호하게 싫다고 얘기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을 해서 그런지 많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왜 함께 살아야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죠.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에 발붙이고 사는 거 상당히 싫어하는데 세아가 너는 왜 들어와 살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제가 결혼 전부터 친딸 노릇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곁에 같이 지내고 싶어서요. 혼자 계시는 거 외로우시잖아요. 마음은 고마운데 그러기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은 줄 아니? 잘 지내던 부부 사이 이혼까지 한다더라. 세아가 마음 충분히 알겠다만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원하는 거다. 그러니 같이 살자는 말은 2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런데 아까 왜 주저앉아 서럽게 눈물을 흘린 거야?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텐데 왜 말은 안 해주니? 며느리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도통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부부끼리 잘 해결하리라 믿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들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곤 외식하러 나가자며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며느리의 미소 짓고 있는 얼굴에 그늘이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식사를 마쳤고 집에 내려드리겠다며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손을 떨며 구급차를 불러줬고 며느리는 제 옆에서 흐느끼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둘이 왜 싸웠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응급실로 향했고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은 병실로 옮겨졌고 주사 한 대 맞은 뒤 깨어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어 며느리에게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쉽게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며느리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세아가 너는 알고 있지? 내가 식당에서 봤는데 태진이가 쓰러졌을 때 놀라지도 않던 걸 봐선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런데 왜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신혼여행 때 갑자기 쓰러지길래 빈혈인 줄 알았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니 깨어나는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본인도 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뇌암 판정을 받았어요. 머릿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확률도 보장할 수가 없어 약만 복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너무 예고 없이 쓰러지는 바람에 저도 좀 놀랐어요. 내 아들이 뇌암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수술을 받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적단 말이야? 병원에서는 손을 놓은 상태고? 암세포 억제제 약을 먹고 있긴 한데 그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암세포가 증식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 문제 때문에 그이랑 싸운 거고요. 어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만들자고 했는데 아파하는 거 보이고 싶지 않다며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여쭤봤던 거였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그이도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인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고 결국 병실에 들어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정신을 차린 아들은 슬퍼하고 있는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본인도 그동안 많이 힘이 들었는지 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쏟아내었고 큰 병원으로 옮겨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며느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아들은 저희 집에서 요양을 하며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 친딸처럼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도와주었고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며느리가 해야 되는 일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에 사돈댁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고생만 하고 있는 자기 딸이 걱정이 돼서 온 것 같았습니다. 사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제 나이에 의식조차 없다면서요? 그럼 이제 제 딸도 놔주실 줄 알아야죠. 언제까지 몸종으로 데리고 있을 건데요? 제 딸이 이런 취급받으려 결혼한 줄 아세요? 어차피 세상 떠날 거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 함께 모아두었던 돈들까지 전부 다 까먹어서 이젠 가진 것도 없다면서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생을 연장시키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결국 산 사람만 나중에 죽어라 고생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의미 있는 행동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늦은 시간에 사돈댁에 찾아왔겠어요. 이제 혼자 하시고 장례식 때나 불러주세요. 하루빨리 내 딸도 다시 새 출발해야 하는데 여기서 쓸데없는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요. 엄마, 말 좀 가려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어머님 댁에서 지내자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지내는 건 제가 원해서 한 거라고요. 어머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뇌암에 걸려 의식불명에 있으면 아빠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 떠나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단정 지으시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딸이 고생하는 거 당연히 보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이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하는 행동은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요. 저는 여기에 머물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돌아갈 테니까 2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겠죠. 사부인은 며느리가 거침없이 되받아치는 말에 당황했는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은 제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뒤 한숨을 내쉬면서 인사를 주고받은 뒤 먼저 나간 사부인을 뒤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했어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런 불행을 안겨줘서 저 또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보다 먼저 떠나버린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그동안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첫 임신했을 때 너무 신기했고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들이 세상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다며 꿈틀대는 모습을 느낄 때 모든 걸 다 가진 느낌이었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건 왜 좋은 추억이 아닌 못해준 기억만 남아있는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더 많은 걸 해줘서 더 많이 웃고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떠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더 이상 사랑하는 제 아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현실에 오열을 하며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제 옆자리를 함께한 며느리 또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사부인이 갑자기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사돈 어른에게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말릴 틈도 없이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엄마, 지금 여기서 망신스럽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인지 모르세요? 아빠,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요? 술을 적당히 드시게 했어야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고요. 아빠, 좀 말려보라니까요. 너희 아빠가 차라리 생을 마감했어야 했어. 이제 어쩔 거야?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쩔 거냐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홀라당 도박으로 날린 것도 모자라 신용대출까지 죄다 끌어서 모두 탕진했다고.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우리는 이제 어떡해?
그날따라 끝발이 안 좋았을 뿐이야. 최근에는 돈 좀 만졌었다고. 조금만 더 하면 분명 나한테도 기회가 찾아올 텐데 그걸 못 잡은 건지 이상하게 이번에는 더 안 되더라고. 걱정하지 마. 이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바닥까지 내려갔어도 언젠가 분명 올라갈 때가 있다니까. 조만간 큰 거 하나 터뜨릴 테니까 나 믿고 기다리고 있어봐. 사돈 어른이 노름에 어느 정도 중독이 있다는 건 며느리한테 듣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일을 좀 크게 벌린 것 같았어요. 집 문서까지 전부 넘긴 걸 밝히게 되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게 되었던 거죠.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사돈댁의 충격적인 문제들로 인해 며느리도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행동은 정말 한심했었죠.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줄 만큼 노름에 빠져 모든 걸 탕진해 버렸으니까요. 결국 아들의 장례가 끝이 난 이후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항상 불만을 표하던 사부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어디에 도움을 받을 곳도 없어서 염치 없지만 신세 좀 져도 괜찮을까요? 집안일이며 잡다한 일들은 저희가 할 테니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요. 항상 깔끔하고 청결하게 신경 쓰지 않도록 매일 청소하겠습니다. 그냥 눈만 붙일 수 있게만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돈 모아서 작은 집 하나 마련할 정도 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거 아시죠? 막말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철판 깔고 들어오시게요? 그건 제가 싫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한번 꼬여버린 매듭은 잘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버리니까요. 아들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마음 추스를 겨를도 없이 결국 사돈댁을 받아줘야만 했어요.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할 자금을 마련한다길래 그 시간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동안 저에게 잘해왔던 며느리 하나 보고 받아들여줬습니다. 며느리는 사돈분들 때문에 저만 보면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항상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단둘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고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봐야만 했어요. 아들을 떠나보냈으니 더 이상 저와의 인연을 만들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예상 밖의 대답을 주었네요. 그이가 떠났어도 저는 지금도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제가 어딜 가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한다 해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이 떠났다고 바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도 아직 나이도 젊은 편인데 이렇게 혼자 사는 건 아니지. 지금은 적응이 안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겠지만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힘내고 있잖니. 그리고 그동안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그이가 들어와 있다고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저녁 시간만 되면 배고프다고 보채는 남편의 모습이 제 앞에 아른거려요. 잠시 출장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라 아직까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며느리는 저와 함께 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친딸처럼 생각해 주라며 제 손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며느리의 모습이 미안하기도 하면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과부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완강하게 며느리 고집을 꺾기보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단둘이 카페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부인에게 전화가 왔는지 며느리가 곧 들어간다며 저와 카페에 있다고 설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단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서둘러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부인이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넋을 잃고 멍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 꼴은 이게 뭐고? 아빠는 어디 갔어? 엄마, 정신 차리고 말 좀 해보라고. 은영아, 이를 어쩐다니. 너희 아빠가 이성을 잃어버렸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눈을 떴는데 글쎄 너희 아빠가 사돈의 금품을 전부 손에 쥐고 있더라고. 지금 너무 느낌이 좋다면서 나중에 100배로 갚겠다며 뜯어 말리던 나를 뿌리치고 뛰쳐나가 버렸다. 사돈, 정말 미안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이런 피해까지 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빠 제정신이야? 어떻게 시어머니 금품을 전부 털어갈 수가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야지.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지.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 보면 찾지 못하고 있나 봐. 나는 더 이상 사부인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정말 신세 많았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을 테니 제 딸에게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은영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이 집안을 전부 뒤집어 돈 될 만한 것들은 전부 털어간 상태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노름에 빠져 있는 줄 몰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고 사부인은 일단 집에 있으라는 말에도 제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집에 찾아왔길래 사돈 어른을 찾은 줄 알았으나 이미 행적을 감췄는지 너무 늦은 저녁이라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둘이 어질러진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며 경찰에게 다른 소식이 들어올 때까지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경찰에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연락이 오고 말았어요.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엔 사부인이 차가워진 몸을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웠는지 결국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된 거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저도 그렇고 며느리도 세상을 떠난 사부인의 모습을 앞에서 보고 있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희와 대화를 나눴었으니까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연속으로 계속 터진다고 하잖아요. 사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도 너무 충격이라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데 며느리의 핸드폰에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고
다른 지역에서 사돈어른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하니 사돈어른은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된 이후 저희 앞에 나타날 수 없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막막했는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제서야 며느리는 그날 동시에 부모를 잃게 된 슬픔이 순식간에 밀려왔는지 오열을 하다가 쓰러지게 되었네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버린 사돈댁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보다 며느리의 불행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며느리는 자기 남편과 부모까지 전부 잃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사돈분들의 장례까지 전부 치른 뒤 저희들만 남아버린 상황에 해야 될 건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도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그늘져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현관문을 열어 밖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처음 본 남자를 보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니 의문의 남자가 며느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하는 날인데 왜 하셨어요? 금방 차려드릴 수 있는데. 별일 없으셨죠? 은영아, 나에겐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니었는데 밖에서 은영이 너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나가봤거든. 그런데 처음 본 남자와 있던데 그 남자가 은영이 너를 마음에 두고 있어서 따라다니는 거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귀찮은데요. 한 번만 더 쫓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이 잠깐 대화 나눈 것 보니 처음 본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야? 네, 같은 회사에 다녀요. 입사할 때부터 쫓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귀찮은데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밥 먹어요. 며느리에게 남자가 붙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각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또 다른 제 꿈이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그늘에 머물러 있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봤던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했기 때문에 며느리 몰래 회사에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 그 남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퇴근하는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눈 뒤 차에 올라타려 하길래 급하게 남자를 불렀습니다. 저를 처음 본 남자는 경계를 하기 시작했지만 은영이와 무슨 사이냐는 말에 제가 은영이의 엄마인 줄 알고 허리를 굽혀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예의 바른 행동을 보여줬어요. 제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짐작은 되시죠? 어제 잠깐 대화를 해봤었는데 은영이에게 관심이 있다면서요? 그동안 은영 씨를 지켜봐 왔었는데요. 제 삶에 꼭 필요한 여자입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보다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있더라고요. 은영이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말을 듣고도 은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저도 그쪽을 도와주고 싶네요. 저는 은영이의 시어머니입니다. 남자는 제가 은영이의 시어머니라는 말에 상당히 놀란 표정으로 어리둥절해 하길래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설명을 했어요. 처음 듣게 된 은영이의 말 못한 아픔을 듣게 된 남자는 눈물을 흘렸고 평생 곁에서 아팠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나눴던 건 몇 시간 정도였지만 사람은 괜찮아 보였어요. 책임감도 강해 보였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며느리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와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둘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던 며느리를 계속해서 설득시켰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은영이를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도 그간 상당한 노력을 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의 입에서 제가 원하던 답이 나왔네요. 그 남자의 집안에 인사드리러 간다며 긴장된 모습과 함께 미안한 표정을 보이길래 잘 다녀오라고 며느리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은 상견례까지 잡게 되면서 며느리의 엄마로서 상견례 자리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며느리의 예비 사돈분들은 저희 사정을 전부 다 들었는지 안타까워하셨고 모든 걸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는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항상 친딸 노릇하겠다며 제 옆을 지켜준 며느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제가 가진 재산 1,000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 며느리에게 지어줬어요. 절대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을 펴서 엄마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라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하는데 필요한데 사용하라고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안아주며 그날 펑펑 울었네요. 예비 사돈댁은 며느리의 사정을 생각해서 가족들끼리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그 모습을 끝으로 며느리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저와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으면 했어요. 지금의 결혼 생활에 전부를 쏟아붓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걸 눈치챈 며느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아닌 앞으로 함께할 시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며 며느리의 손을 놓아주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연락처도 바꾸게 되었네요. 새로운 지역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잘 살아간다는 걸 상상하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련은 버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고 새로운 지역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또 다른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현재의 삶에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항상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문제는 없는지 걱정되었지만 저와 함께 있던 삶보다 행복할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동네 지인의 전화에 매일 점심 무료 급식을 해주는 곳에 찾아가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렸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최대한 돈을 아껴야 했는데
무료 급식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었죠. 그렇게 배식을 받고 공원 한편에 자리 잡아 점심 한 끼 때우려는데 갑자기 제 앞에 고급스러운 명품차 한 대가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을 보곤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배식판을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아세요? 왜 말도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은영이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지나가다 나를 발견한 거니? 그래도 얼굴을 보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구나. 여기 급식소 저희가 후원하기로 해서 은영이 잘 되고 있는지 방문차 남편이랑 들린 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던 거예요? 저랑 함께 가요. 이제 더 이상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그동안 저희 시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아요? 남편도 어머님 찾겠다고 시간만 되면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녔다고요.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님 때문에 불행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일단 저와 함께 식사부터 하러 가요. 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는지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예전에 보였던 그늘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6살 된 아들도 있다는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7년 후 다시 만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오히려 더 애틋해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는 며느리와 시모의 사이가 아닌 엄마와 딸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휴식을 할 수 있게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품은 전원주택에서 지낼 수 있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현재 한결 마음이 편해졌지만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늙어가면 집만 될 텐데 그때 돼서 피해만 줄까봐 걱정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사람의 인연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를 이렇게 만나게 될지 정말 몰랐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었으니까요. 앞으로 저와 며느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행복이 끊이지 않게 뒤에서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